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또 수학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수학 공식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학생 때도 그렇고,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다 드리진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수학 공식 꼭 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나와 있겠죠. 수학 공식 제가 생각할 때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 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수학 공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결국 그 공식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면 먼저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왜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수학은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체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떠한 현상을 혹은 뭐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부를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첫 번째로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부를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속 그 의미로만 사용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정의를 바탕으로 수학은 결국 필요성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이제 개념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개념으로 확장을 해서 그 개념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에는 정의가 있고 그게 확장된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 공식이라는 건 뭐냐? 이 개념들이 일부 내용이 그냥 형식화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이 개념들 중에서 일부 내용만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정해놓은 좀 간편한, 뭐 요새 방식으로 말하면 그냥 밀키트 같은 거예요. 네. 공식은 그냥 밀키트다. 그러니까 모든 요리를, 모든 음식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자재를 다 밀키트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식이라는 거는 단지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의 표현식에 불과하다. 그럼 수학은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의미는 정의와 개념,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정의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공식은 그냥 하나의 표현식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뜬구름 잡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좀 뭐 예로 가장 유명한 공식을 들고 와봤는데요. 뭐 이 내용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어디서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일단 쉬운 공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 수학 공식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비유를 가지고 온 거니까 최대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방정식이 있고, 이러한 방정식이 있을 때 뭐 여기서 뭐 A, B, C는 보통 실수죠. 그리고 뭐 여기도 X도 보통 실수인 경우가 많고요. 뭐 혹은 뭐 허수까지도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라고 하면, 저희가 언제 배우는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이런 식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은 이거다 라고 배우는 거죠.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 쓰라면 쓸 수 있죠. 제가 이걸 머릿속 보고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꺼냈는데 그걸 꺼낼 때 외우고 쓰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뭐 이런 공식이 있으면 이제 이런 문제들도
다 풀 수 있죠. 뭐 x는 자 2a 여기 a가 1이고 b가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b가 2니까 4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문제도 x는 또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4 1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문제의 경우는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면 근이 나옵니다. 뭐 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제가 왜 이 방정식을 외우고 있지 않냐면 방정식에 대해서 해석을 저는 조금 하는 편이라서 그런데요. 사실 뭐 요 내용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얘를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하면 저는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있었던 똑같은 요런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식 중 이 0을 만족하는 x값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가 y는 0과 만나게 되는 요 함수가 요 함수랑 만나게 되는 x값을 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를 그려보면 여기서는 제가 계산을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뭐 요거는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근데 얘를 조금만 더 풀어보면 2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요런 그래프인데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이고 요 y값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값이 y값과 만나는 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얘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혹은 얘가 여기다 그냥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0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0인 경우겠죠.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근이 즉 x값이 2개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x값이 하나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x값이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이 2개, 이 경우에는 근이 1개, 이 경우에는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을 보면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이 상황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거를 앞에서 풀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식을 보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라는 거구나. 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얘를 보면 아, 이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은 2라는 거구나. 아,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리고 요 값을 보면 아, 이거는 약간 나눌 수 있겠죠.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0이라는 값인데 이거는 2의 x 더하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구나. 따라서 x는 루트 마이너스 3을 2로 나누고 빼기 1을 한 거구나. 저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근의 공식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같죠. 다 같은 값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풀이 과정이 이런 복잡한 식을 적용하는 과정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 풀이 과정이 이 내용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한다면 그게 정말 방정식의 근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을 첫 번째로 정의를 아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은 사실 함수의 만나는 점일 뿐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떠올렸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계산을 했어요. 사실 이런 계산도 하나의 공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그냥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계산을 통해서 결국 내가 구할 수 있는 이 내용의 도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에서 어떤 공식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공식을 아까 제가 외우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산식을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빼기 4a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풀어보면 x 더하기 2a분의 제곱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x는 계산을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제곱식으로 묶어서 계산을 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계산이 되는 과정을 그대로 푸는 방식, 어디 있었죠? 네. 이 내용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푼 게 아니라 이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유도 과정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내가 뭘 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공식을 주구장창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모든 수학 개념이 이렇게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이해해 나가고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다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거나 설명을 드릴 때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조금만 더 감을 잡으시라고, 혹시 요 값을 보통 1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값이 왜 1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도 삼각함수의 극한 공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 삼각함수, 이 사인의 정의를 보면, 그리고 이 개념, 극한이라는 개념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1이 될 수밖에 없는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렇게 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반지름이 1이라고 하고 요 각을 x라고 하면 요 높이가 sin x라는 값이 됩니다. 요 높이가 sin x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요 호의 길이가 r 세타니까 여기가 x가 되거든요. 근데 이 x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그래프를 보고 얘를 0으로 수렴을 시킨다 라고 한번 그 개념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얘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정말 극한에 다다라서 0에 완전히 수렴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제가 뭘 그렸냐면 여기가 원의 끝입니다.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정말 작은 여기가 x값이 이렇게 오고, 이거보다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 원은 사실 하나의 직선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게 지구에서 저희가
주변을 봤을 때 지구는 둥글지만 저희는 이게 직선처럼 느껴지잖아요. 평지처럼. 그 개념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미분에 적용이 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삼각형 끝의 이 y값 신 sin x와 요 호인 x는 결과적으로 거의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여기에 또 극한의 정의가 들어가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일단 오늘은 뭐 수학 공부를 할 때 꼭 공식을 외우지 않고 그 전체 개념을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그 개념을 확장해 나가면서 공식을 외우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용한 또 수학에 대한 생각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